반갑습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테슬라의 주요 이벤트가 모두 몰려 있습니다. 인도량, 어닝, 로보택시 등의 주요 이벤트 내용을 정리하고 전 테슬라 정책 담당 부사장 로한 파텔 씨가 밝힌 테슬라 연간 배터리 보조금 6조 원 등의 테슬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살펴볼 내용은 다가오는 3분기 인도량입니다. 이 3분기 인도량 같은 경우 10월 2일날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도 3분기 인도량 발표는 10월 2일에 진행이 되었고 2022년도에도 3분기 인도량 발표는 10월 2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분기 인도량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는가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가 지난 5년간 테슬라의 분기별 인도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최고 수준인 48만 4천여 대를 기록을 하였고 지난 1분기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3분기 이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또 이어나간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도량 수치는 중국 내 차량 등록수입니다. 이번 3분기 지금까지 중국에 등록된 차량 수가 벌써 지난 2분기 수준을 뛰어넘은 상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벌써 중국 내에서만 14만 5천 대의 판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3분기가 2주하고도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3분기 주간 보험 등록수를 보게 되면 큰 특징 중 하나가 안정성이었죠. 거의 안정적으로 매주 15,00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분기말 푸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기말에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15,000대씩만 기록이 된다 하더라도 지난 분기보다 3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중국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13주를 보게 되면은 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한 주가 꽉 차지 않고 중간에 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2주 가득 차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3만 대 정도의 추가 판매량이 중국에서 기록되는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분기말 푸시까지 진행이 잘 되게 된다면 3만 5천 대에서 4만 대까지도 충분히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미국 판매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테슬라가 판매하는 차량의 비율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차량을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이 중국에서 미국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차량 인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 한 반 정도 수준의 차량 인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시장 중에서 미국과 거의 동등한 중국 시장에서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3만 대 이상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걸 정리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동안의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모델 Y 같은 경우 미국에서 최초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으로 등극하기 코앞이다라는 소식을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분기까지 모델 Y 시장 점유율이 미국 내에서 2.8%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거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고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토요타 RAV4 다음으로 모델 Y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것이고 이 트렌드가 3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 프로모션을 계속 연장하거나 또 추가를 하였기 때문에 3분기 같은 경우 사실상 미국 내에서도 처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 모델 Y가 될 수 있는 분기이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벌써 모델 Y가 되었죠. 이런 상황을 감안하게 된다면 미국에서도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캐나다 영상인데 3분기 말 판매 푸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테슬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인도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정말 보수적으로 봐서 한 10,000대 정도 적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분기 인도량이 44만 3천 대였는데 유럽에서 10,000대만큼 적게 인도가 되게 된다면 43만 대가 되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최소 3만 대 이상을 지난 분기보다 더 인도하게 됩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은 46만 4천여 대 수준이 되고, 여기에서 미국에서도 판매 호조가 나오게 된다면 47만 대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인도량 수치로 보게 된다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하더라도 이번 분기 46만 대 이상을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6만 대 이상을 이번 3분기에 인도하게 된다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상 최고 수준의 인도량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상을 하게 된다면 연말에 차량이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에 작년 4분기에 최고 수준의 인도량을 기록하였었죠. 이 수준과도 비슷한 인도량까지 긍정적으로 본다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진행되는 주요 이벤트는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이지만, 인도량이 발표될 때 또 언제 어닝이 발표될지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과거 2022년 같은 경우는 어닝이 10월 19일 날 발표가 되었고,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는 어닝이 10월 18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어닝 발표 역시 10월 17일에서 23일 사이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또 10월 10일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입니다. 이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로보택시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성적으로는 하드웨어 회사로 평가받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내실, 펀더멘털로는 소프트웨어 회사이며 미래의 실적이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투자자와 기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벤트가 바로 이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로보택시와도 연관이 되는데 2024년 10월 FSD와 관련해서도 많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테슬라 측에서 밝혔습니다. 이제 후진도 가능해지고 다시 한번 버전 13이 나오게 된다면 6배의 개선을 약속했는데, 또 이 역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0월이 됩니다. 그 밖에 오늘 나온 소식으로는 또 테슬라 FSD 판매 가격이 4,500불로 일부 모델에 인하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관련 맥락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FSD 4,500불 인하 프로모션이 처음 시작된 시간은 지금이 아니라 이제 지난달 말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모델 X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었냐면 모델 X AWD를 구매하는 고객들 중에서 FSD를 구매한다면 새롭게 옵션 하나를 무료로 추가할 수 있다라는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정리할 내용이, 이 프로모션이 시작된 날짜가 지난달 말이고, 또 프로모션이 진행된 모델이 모델 X AWD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리할 내용이 이 프로모션의 성격입니다.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홀만 스카더로그 씨께서 영상과 함께 정리해 주셨는데 주요 부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쪽에 나와 있는 게 이 프로모션 설명입니다. 모델 X AWD 트림을 구매할 경우에 FSD를 구매하는 고객 같은 경우 옵션 하나를 추가로 무료로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나오게 되었냐면, 모델 X 같은 경우는 AWD 모델 시작부터 가격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7,500불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8만 불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인 8만 불 이하는 하드웨어 가격만 포함이 되고 FSD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가 옵션을 넣게 된다면은 이 8만 불을 넘을 수가 있는데, 이 8만 불을 넘어버리게 되면은 7,500불이라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격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제안한 게 바로 이 프로모션이죠. 8,000불짜리 FSD를 구매하게 된다면 추가한 옵션 중 하나를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라는 프로모션이 되는 것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성취하는 것은 옵션을 추가로 할 때 8만 불을 넘게 되면은 IRA 보조금 7,500불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걸 무료로 제공해 주니까 옵션을 추가하면서도 보조금을 받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프로모션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재고 차량이 나왔을 때 FSD 가격만 보게 되면은 마치 4,500불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3,500불짜리 옵션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 옵션이 무료로 처리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FSD를 실제 4,500불에 구매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프로모션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사실 본질적인 취지 자체는 7,500불에 달하는 IRA 보조금을 여전히 받게 하기 위해서 진행된 프로모션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FSD 가격을 추가로 인하를 하여서 또 더욱더 FSD를 확대하고자 한다라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 또 추가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3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튬 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까지 10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이렇게 커나가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 회사를 보게 되면 총 25개의 회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테슬라와 관련된 언급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테슬라 정책 담당 부사장이었던 로한 파텔 씨께서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는 게 테슬라 리튬 정제소 착공식 사진이죠. 여기에 참여하였던 주요 인사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 에너지부도 있고 백악관 주요 관료들도 와 있고, 테슬라에서 배터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 역시 벌써 테슬라와 연관이 있거나 궁극적으로는 테슬라 공급망에서 역할을 하게 될 회사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지금 추가 지원금을 받은 회사들 역시 테슬라가 7,500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를 제조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되고 간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한 파텔 씨가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던 당시에도 관련 지원금을 받기 위한 방안 혹은 정부 대출금을 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추가 지원금 혹은 대출을 받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네 번째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제조세액 공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테슬라가 파나소닉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와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생산량을 모두 합쳐서 앞으로 8년간 연간 100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하게 된다면 이 제조세액 공제로 매년 테슬라가 받는 세액 공제 금액이 6조 원에 달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2년 전에 먼저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때 다루었던 게 파나소닉 배터리와 관련해서 최소 2조 원의 세액 공제를 이야기했었죠. 여기서 살펴봤던 게 IRA에서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테슬라와 파나소닉이 맺었던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파나소닉에서 만드는 배터리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조 원이 되었었는데, 이제 테슬라 4680 같은 경우도 생산량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것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또 총 100기가와트시를 연간 생산하게 된다면 무려 6조 원이라는 세액 공제를 매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4680 연간 생산량이 20기가와트시 정도가 되는데 4680 생산량 자체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680만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8년을 내다봤을 때 이 100기가와트시 결코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앞으로 8년간의 평균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100기가와트시가 되는 것인데, 이 IRA 보조금이 지속되게 된다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수치가 됩니다. 또 그 밖에 테슬라가 리튬 정제 시설도 따로 만들고 있죠. 여기서도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로한 파텔 씨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 덕분에 이 자동차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다가오는 어닝에서는 테슬라 할부 프로모션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평균 판매가가 조금 더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부 프로모션을 통해서 인도량을 아주 높게 가져가고 있죠. 이 높은 인도량을 유지하거나 또 더 증가시킨다면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마진 자체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더해서 또 배터리와 함께 추가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걸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그 밖에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재미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사이버 트럭이 마치 쉽게 망가지는 것처럼 글을 적었습니다. 5년 기다려서 사이버 트럭을 인도받으니까 조금 타니까 이렇게 부서진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전말을 보니까 이 뒤에 크레인이랑 부딪혀서 사이버 트럭이 손상을 입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손쉽게 손상되는 것처럼 글을 올렸는데 사실은 중장비와 부딪혀야지 이 정도의 손상을 입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튼튼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이버 트럭 하면 과거 공개 행사에서 프란츠가 쇠구슬을 던졌는데 창문이 깨졌던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이 사이버 트럭 구조를 위해서 이제 실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해머를 가지고 여러 번 찍어야지 조금 손상이 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데미지를 입기 시작하는 거는 4번 이상 온 힘을 다해서 찍어야지 이 유리에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안쪽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12번 이상을 가격해야 된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얼마나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